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어를 배우기 전에 중국과 중국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중국어 처음 배우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예전에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또 중국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 오늘 한번 가볍게 테스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및 기초 강의로 주제는 중국과 중국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세계 인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세계 인구 지금 얼마나 될까요? 60억? 50억은 너무 적다 그랬죠? 70억? 네, 70억 정도? 자, 이거 저도 사실은 최근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 없겠죠? 지금 검색하지 않은 이상. 자, 77억 9,479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거의 78억에 가까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78억 인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잠시 후에 세계 사용 인구도 볼 텐데 세계 사용 인구를 보기 전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세계 인구의 그 랭킹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왠지 중국어 수업 시간이라 중국어가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인도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함께 보시죠. 자, 이거 통계청 20년 자료라고 제가 확인해 본 건데요. 자, 보시면 중국이 지금 얼마예요? 14억.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13억대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집계가 된 것 같아요. 추산되지 않은 것만 하면 10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는 항상 있었는데 어쨌든 더 늘은 그 수치입니다. 13억 거의 4천만에 가깝죠. 자, 그 다음 2위는 인도예요. 굉장히 많죠. 13억 8천 거의 14억이에요. 자, 그 다음 미국 3억. 자, 거의 이게 1, 2부터 3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멕시코 순입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서 확인할 세계의 언어 사용 인구도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왠지 중국어가 좀 많을 것 같고 인도에서 쓰는 언어는 힌디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볼 수 있고요. 미국은 3억밖에 안 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사용 인구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 랭킹이 바뀔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세계 언어 사용 인구입니다. 아까 우리가 인구만 확인했었죠? 78억 인구들이 어떤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에스널러그라는 지금 언어학을 연구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최신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그렇죠. 영어가 지금 이게 거의 10억이니까 이 정도, 11억 이렇게 넘게 되어 있고요. 비슷비슷합니다. 자, 차이니즈가 중국어인데 만다린 우리 발음으로 하면 그런데 이 맨더린 차이니즈는 거의 표준어를 얘기합니다. 표준 중국어. 그러니까 표준 중국어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방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 빼고도 거의 11억. 영어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 표준 중국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중국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힌디어 들어보셨죠? 인도에서 쓰는 거. 아까 인도 인구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의 14억이 넘었으니까. 근데 조금 적은 게 이게 아마 인도에선 다른 언어도 좀 혼용을 영어도 쓰고 그래서 적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스페인 없었는데 그쵸? 스페니쉬는 스페인어잖아요. 그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어, 그리고 아랍어, 그리고 벵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쪽인데 아까 인구도 많았지만 또 뭐 인도 쪽이라서 그쪽에서 흡수된 인구도 있는 것 같고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그다음 인도네시아어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랑 중국어랑 지금 굉장히 비슷비슷하잖아요. 영어가 아까 미국은 사실 3억밖에 안 되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국가가 많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영어와 중국어 어떻게 좀 다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중국어 사용 인구 조금 더 자세하게 영어랑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뭐냐면 이거는 제 모국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도 굉장히 자유자재로 쓰세요. 하지만 내가 모국어가 영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일 외국어, 그러니까 제일 모국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어가 아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지금 중국어죠. 중국어가 거의 10억에 가깝고요. 그 다음 2위가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모국어, 세계 공용어라서 그냥 뭐 제2의 언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어만 사용하는 모국어로만 사용하는 나라는 그 언어 인구는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인도어예요. 근데 아까 분명히 영어랑 중국어랑 비슷비슷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 여기 보시면 색깔 나눠져 있죠. 이 왼쪽 여기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까 얘기한 제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이게 굉장히 많죠. other speaker. 그러니까 이 거의 제2 외국어로 제2의 언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이만큼 포함이 돼서 거의 중국어랑 비슷한 거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일 국어, 그러니까 모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중국어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실 거의 결과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자, 우리 다음 내용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상식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 텐데 중국의 공식 국가 명칭은 뭘까요? 뭐 한국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중국은 뭐라고 할까요? 들어보셨어요? 중국밖에는.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중화민국. 오른쪽에 중국어는 중화민국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중화人民共和国, 중화인민공화국. 아예 모르겠다. 그냥 짧은 거 찍을래요. 중화민국. 이런 분도 있고. 뭔가 인민 굉장히 중국스러워요. 그쵸? 그래서 좀 길긴 한데 왠지 중화인민공화국 같아요.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정답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우리 이제 국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국기 헷갈리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뭐가 중국 국기죠? 맞아요. 얘가 이거죠. 중화인민공화국. 그럼 얘는? 중화민국. 우리가 대만이라 그러죠. 소위 말하는. 그쵸? 대만이 이 국기예요. 자, 그럼 국기 나온 김에 우리 중국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우리 태극기, 그쵸? 이 국기 이름은? 아, 기억이 날 것 같아. 무슨 빨간색 홍기였는데, 그죠? 홍기. 자, 오성홍기라고 합니다. 중국어로는 우싱홍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한자를 보면 더 이 언어가 이해가 쉬운 게 한자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쵸? 5개의 성, 별성자. 찾아보실래요? 하나, 둘, 셋, 넷, 5개. 별 5개 있죠. 자, 그 다음 홍치는 이 깃발이고 홍은 빨갛잖아요. 그래서 5개의 별이 있다. 여기는 이제 다 상징을 하는 게 뭐 공산당의 나머지 그 계급들을 상징하는 이제 뭐 중국의 인민들을 다 포함해서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국기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너무 길어서 저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대만 국기인데요. 중화민국이라고 하고 공식 명칭은 되게 길죠. 읽어나 볼까요? 청천벽력은 아니고요. 청천벽력, 청천백일, 만지홍기. 아우 어렵다. 자, 칭티엔 이거 푸를청. 오늘 한자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푸를청, 파랗다. 그쵸? 그 다음에 파란 하늘인 거예요. 파란 하늘 보이죠? 그 다음 백일. 노란 해가 아니라 흰 해예요. 흰 해. 우리 해일자 다 알죠? 그 다음에 하얀 해. 하얀 해. 거기 또 홍치는 똑같아. 대만도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빨간 기는 똑같은데 만띠. 얘는 좀 더 강조를 한 거죠. 이 띠는 이제 땅. 만띠는 온천지의 홍기. 이름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걸 따로 줄여서 얘기하는 말은 없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뭐 대만 뭐 국기 이름 다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중국이란 나라의 공식 명칭을 중국어는 모르셔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중화인민공화국. 자, 그다음 국기는요? 오성홍기. 이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싱홍치.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죠? 어디 가서 그 중화민국이 이러시면 안 돼요. 특히 중국 사람한테 니네 중화민국은 이런 화를 내더라고요.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좀 정치적인 문제긴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국 공식 국가 명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행정구역. 중국은 진짜 너무 커서
저도 옛날 공부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팔도도 진짜 어려운데 그쵸? 지리 공부할 때 머리 아팠는데 중국 행정구역까지 너무 진짜 사실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중국어를 배우니까 우리 수도가 어디에 있는지 주요 도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정도는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중국어로 된 지도긴 하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뽑아봤는데요. 일단 크게 보면 색이 좀 나눠져 있는데 일단 얘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색이 제일 많아요. 요게 굉장히 많죠. 이거는 성이에요. 성. 여기서 성이라는 거는 그 이름이죠. 이거 성. 이 성. 그러니까 우리는 팔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이 몇 개가 있냐면 한번 세어보세요. 세기는 어렵다, 그쵸? 여기 지금 대만, 타이완, 중국은 타이완이라고 하는데 대만이라는 거를 대만에서는 사실 성이라고 자기네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왜 니네 성이야? 우린 나라거든? 그쵸? 우리 뭐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대회 나가면 다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가끔 중국에서는 얘를 포함해서 23개의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빼면 22개의 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빼볼까요? 얘 빼고 22개. 자, 성이 가장 많습니다. 얘네 다 성 이름이에요. 조금 있다가 제가 국어 버전도 알려드릴 텐데 일단 뭐 흑룡강, 길린, 헤일롱지앙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성이에요. 우리 산동 이런 데는 좀 산동, 그죠? 산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한자도 많이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성이 23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렷하게 보이는 게 바로 얘네죠? 요색, 내몽고, 닝샤. 여기 티베트 쪽,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자치구예요. 자치구라는 거는 스스로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이제 좀 간체자로 하면 쯔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소수민족들도 많이 살고요. 뭐 굉장히 옛날에 좀 안 좋은 사건들도 있었죠. 우리가 지킨다면서 유혈 사태도 있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조금 이쪽 내륙보다는 스스로 어떤 자기네 언어를 쓴다거나 뭐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경향이 강한 곳입니다. 다 외곽에 이렇게 있죠. 우르무치 뭐 이런 티베트 쪽에. 자, 그 다음에 또 또렷하게 보이는 게 바로 이 빨간색 애들이죠. 4개가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 얘는 베이징, 중국의 수도죠. 자, 그 다음 옆에 티엔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텐진, 천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여기 뭐 중경, 종칭, 그 다음에 여기 상하이 요 4개는 직할시예요. 우리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22개의 성 대만 빼고 그 다음에 5개의 자치구가 있고요. 그리고 4개의 직할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국어로 좀 더 한국어로 된 지도를 보면서 제가 또 주요 도시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주요 성시. 아까 성이 뭐라고 했죠? 요거, 얘네. 아까 요 색이 떴던 거. 그쵸? 여기 좀 색이 좀 많이 표시가 안 돼 있어. 여기 성이라고 나와 있네. 해롱장성, 지린성, 뭐 랴오닝성, 산동성. 이게 자 중국어 발음으로 한 거예요. 그냥 허베이성, 샨시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이 아까 이거 타이완 성이라고 하면 이거 대만 사람 기분 나빴다 그랬죠. 얘 빼면 22개. 그 성이 있는데 성에 지금 이렇게 점이 있어요. 점이 있고 무슨 시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성시라고 해요. 우리로 보면은 이제 도소재지 정도 되겠죠. 그렇죠? 경기도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좀 보시면 아까 우리 베이징, 상하이, 북경이라든지 상해, 그다음 중경, 뭐 그 천진, 티엔진 같은 4개 정도 집값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도 우리가 좀 보면 유명한 데가 많아요. 하얼빈 하면 그쵸, 우리 역사적으로도 아는 곳이고 가장 외곽이라 가장 그 북쪽이라 굉장히 추운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 또 아신 데 어디 있어요? 네. 한동안 전염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조금 우리 마음이 아팠던 곳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해는 봤고요. 또 여러분도 아실 만한 게 시안 들어보셨어요? 시안 뭐 병마용 있고 빅마용 있고 그 진시황릉 있고 역사적인 유적지로 많이 알고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여기 스촨 옛날 지진 났던데, 그렇죠? 그다음 운남 이쪽은 이제 소수민족들 많이 사는 데고 아까 얘기했던 자치구가 티벳이에요. 이쪽이. 그다음 우르무치. 그다음 이제 여행들 많이 가시죠. 제주도 대신
하이난성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 홍콩, 마카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각 성, 아까 22개의 성에 이렇게 있는 이런 데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조금 좀 뭐 베이지 아까 얘기했던 뭐 하얼빈이라든지 우한이라든지 뭐 이런 쿤밍, 경도, 시안 이런 곳들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얘네들이 뭐라고요? 그렇죠. 성의 그 성 소재지, 우리 도 소재지 같은 그런 도시라는 거 이번 시간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행정구역에 대해서 오늘 뭐 다 외우진 않았지만 그 조금 이해가 되셨죠? 자, 중국의 민족은 이제 얼마나 될까요? 민족. 그러니까 여기 민족의 그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일 민족이잖아요. 중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죠. 얼마나 될까요? 30? 50? 10? 네, 정답은 세어보세요. 저 이거 다 세어봤잖아요. 혹시 그림 빠져 있을까 봐. 한번 세어보세요. 쭉 빠르신 분들. 저 잠깐 쉬게. 네, 되게 많은데. 일단 이 중에서 뭐 어떤 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조선족도 있죠. 그 다음에 몽고족, 몽고족 이쪽에 살겠다. 그쵸?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지난번에 그 윈난이라는 지역에 가서 나시족을 만났어요. 나시족, 아까 운남 쪽 있죠. 그쪽에 나시족이 사시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어요. 정말 쉽게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이 한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아마 여러분들 아까 이쪽에 자치구 쪽이나 이쪽 윈난 쪽 아니면 아마 한족 외에는 만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조선족은 아무래도 특성상 한국에 와서 일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족 외에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바로 퍼센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죠. 민족 분포 나옵니다. 좀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본 거고요. 여기 보면 지금 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이게 바로 한족이에요. 얼마나 있냐면 여기 다 한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국 가시면 글쎄요. 이쪽에 몽골 쪽에 별로 가실 일 없으시겠고 우르무치? 뭐 이쪽 이 부분이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티베트? 이쪽은 사실은 그렇게 뭐 여행은 가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뭐 중국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이쪽으로 갈 일이 많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다? 한족이다. 뭐 그 책마다 좀 다른데요. 통계마다 다른데 최소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 그 민족 중에요. 56개의 민족 중에 한족이 90%나 넘게 차지해요. 그래서 보시면 중국어로는 이 한나라 한자를 써서 이 간체자거든요. 간체자에 대해서 잠시 후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자가 아닌 약자, 간략하게 쓰는 한주라고 해요. 한주. 한족이 몇 퍼센트 이상?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중국인들 만나면 니시 한주마? 한족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조선족이세요? 좌오신주마? 뭐 다른 소수민족들은 정말 드물게 만나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어가 보죠. 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중국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중국어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까 중국 뭐 아까 중국어 뭐 중화인민공화국 하니까 왠지 중국에다가 그 우리 언어 할 때 어짜 쓰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중국어.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중국어. 이것도 지금 간체자예요.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봤죠. 한족 할 때 한자였죠. 한어. 중국어일까 한어일까? 당연히 중국어라고 생각했는데 한어까지 썼으니까 왠지 한어일 것 같아 느낌이. 그쵸?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 있는 교재거든요. 중국에서 나온 교재입니다.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여기 한어, 이것도 한어, 요거 적혀 있죠. 이건 한자로 기초예요. 그래서 중국어로 지초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구어. 구어라는 거는 이제 인말, 즉 회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어라고 적혀 있어요.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책에 중국어는 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민족이 56개인데 한족 포함해서 한족이 90%를 차지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한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끼리도 소수민족이 표준어를 잘 못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아까 나시족 만난 적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의 언어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한족들이 가도 못 알아들어요. 똑같이. 네, 그 정도로 아무튼 90% 이상이 차지하는 언어.
그 언어가 바로 한어이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한어를 배웁니다. 소수민족들도. 그냥 지방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 한어, 그러니까 국어책에 한어라고 섞여 있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중국어는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 한위, 한어라고 한다는 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위, 한위. 한어 혹은 한위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어. 우리가 한어를 배울 거예요. 중국어를 배울 건데 이거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보통화거든요. 보통화. 화는 말이란 뜻이고 보통은 보통. 그러니까 약간 표준적으로 쓰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국어로는 푸통화라고 합니다. 푸통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말에서도 굉장히 사투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은 더 많겠죠. 자, 일단 요 그 지도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보면 여기 다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그 세계 사용 인구 얘기할 때 이거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맨더린이라고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인구가 요 지금 표시된 데가 지금 이만큼. 요거 색깔 보이시죠? 요거. 굉장히 많죠. 요만큼이 거의 이제 뭐 9억에 가까운 거죠.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라고 써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 나오는데 화교들도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데요. 보통 이제 10개로 이렇게 완전 세분화하기도 하고 얘는 지금 위드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에 포함됐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도 어디 포함됐어? 여기 포함됐고. 그 다음 또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도 여기 포함됐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7대 강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7개. 자, 근데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이거 맨더린이라고 얘기하는 거. 중국어로는 관화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관화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부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보통화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화의 이 그 개념은 뭐냐면 이 북방 쪽이 주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아래쪽 여기 남방 지역에서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어를 배울 때는 보통 북쪽으로 많이 가요. 표준어권이니까. 남쪽으로 잘 안 가고. 물론 남쪽에서도 대학에 뭐 유수한 대학에서 배울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북방 방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방 방언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보통화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방언. 한자로 오라고 읽기도 하고 중국어는 우라고 되어 있는데 오방언이라고 하는데 이쪽이고요. 많고 그 다음에 강방언, 뭐 그 다음에 상방언, 민어. 자, 그 다음에 뭐 객가. 자, 그 다음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다 모르셔도 요건 아실 거예요. 여기 어딜까요? 아까 지도 봤는데 기억나세요? 홍콩 옆에. 맞아요. 그래서 광동어, 우리 홍콩 말이 바로 이쪽이에요. 진짜 저도 홍콩말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여행 갔을 때도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분들도 당연히 비즈니스를 하고 여행객을 대할 때는 표준어를 쓰죠. 그렇게 소통을 합니다. 자, 어쨌든 중국의 방언이 굉장히 많다. 뭐 10대까지 세분할 수 있고 7대 방언이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북방 방언 사투리고 이제 맨더린이라고 그걸 중국어로는 보통화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조금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쉬어가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한자 약하신 분들 자, 한국을 한자로 적어보세요. 어렵죠? 이거 한자 적을 때 항상 버벅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적으셨어요? 빨리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적으셨나요? 굉장히 예쁘게 잘 적으셨죠? 한국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겠죠? 자, 혹시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얘가 더 복잡해. 얘는 좀 간단해. 그렇죠? 자, 이거를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번체자라고 합니다. 번체자. 이건 글자고 이거 복잡한 거예요. 번잡한 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모양이란 뜻인데 이것도 이제 간략해서 써서 좀 잘 모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아래 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보통 약자라고 하거든요. 일본어 배우신 분들은 약자라고 얘기할 텐데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용어 꼭 알아두세요. 간체자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쓰는 간체자. 자, 중국 우리 지금 아까 표준어 보통화 배울 때 보통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중국어를 중간중간에 쓰고 아까 책도 보여드렸는데 어떤 게 있었죠? 이거였나요? 이거였나요? 아래 거였어요. 자, 보시면 중국 대륙이라는 건 아까 그 홍콩 이쪽에 말고 전체 그 내륙에 있는 지역에서는 간체자를 씁니다. 간체자. 그리고 대만 아까 어디 있는지 기억나시죠? 그다음 홍콩 등지에서는 아직도 번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다? 간체자입니다. 가끔 이제 한자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내가 한자를 좀 아는데 오히려 간체자에 좀 당황하시고 약한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이 처음부터 사실 한자는 계속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간체자 썼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한 1950년대 후반 56년인가에 이 한자를 너무 문맹인들도 많고 이제 좀 더 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쓰자. 그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간화 방안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60년대부터 간체자가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고 보십니다. 1960년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번체자를 잘 모르기도 해요. 지금 중국의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거 쓰잖아요. 너 되게 한자 잘한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번체자를 오히려 상당히 잘 모르는 중국인들도 많다는 거. 자, 간체자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한자를 읽어보세요. 이제 읽기. 자, 읽어보세요. 막 비라고 읽으신 분도 있어요. 지금 비교하다 비자랑 헷갈리는 분들이 있던데. 그 다음 것도 자, 한자 테스트 북경입니다. 북녘북 이건 이제 수도경 그죠? 북경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좀 전에도 보셨지만 중국어는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위 아는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 한자도 그냥 정자가 아닌 간체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냥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북경 이러면 중국인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이건 우리말인데 우리말 한자 도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읽지? 중국어를 읽으려면? 어떻게 읽죠? 뭐 반가운 게 나왔어. 영어. 사실 이건 영어는 아니고요. 로마자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랑 똑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상당이라는 게 글쎄요. 한 60%? 70%? 한 20, 30%는 다르기 때문에 영어와 너무 똑같이 동일시하시면 안 되고요. 로마자 기호를 빌려서 이렇게 발음 체계를 갖추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그냥 우리 이제 북경이라고 안 하고 수도 뭐라고 해요? 베이징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로 베이징. 근데 이건 또 한국식 발음인 거죠. 중국어로는 베이징, 베이징 막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발음을 뭐라고 하냐면 자, 한어 병음이라고 합니다. 자, 한어는 아까 나왔죠? 기억나세요? 한어는 중국어를 한어라고 한다고 했죠? 한족들이 쓰는 언어, 표준어. 그 다음 병음은 발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어 병음도 아까 분명히 로마자 기호로 썼는데 옛날부터 썼을까요? 당나라, 청나라 때도? 그때는 그런 걸 안 썼겠죠. 이것도 아까 간화, 그 간체자가 나오면서 함께 고안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옛날에는 주운부호라고 저 다닐 때 대만에서 요즘에는 한어병을 쓰긴 하는데 대만에서 공부하신 분들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주운부호라고 옛날식 표기를 알려주셔서 저는 두 가지를 다 배웠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실 때는 그냥 아까처럼 로마자 기호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어병은 아까 베이징 살짝 보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거 아까 일단 한자로는 북녘북 수도경에서 북경인데 중국어로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베이징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베이징.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 B 그 다음에 J 자음이죠. 로마자 기호의 자음인데 이거를 성모라고 합니다. 베이징 할 때 B, J 베이징 이건 성모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어떤 게 있냐면 요 파란색으로 된 이 ING는 운모라고 해요. 우리말의 초성에 해당하고 얘는 중성과 종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어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들 하다가 포기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하시죠. 자, 뭐가 더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표시가 있죠. 자, 보통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얘는 성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어의 구성은 바로 성모와 운모와 성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늘 좀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중국과 중국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 했던 내용 잘 숙지하신다면 이제 중국어 발음
배울 때도 좀 이해가 쉬울 수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중국어 배우기 전에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재미있게 학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再见.